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먼저 저희 스튜디오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고 나름 안전하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양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응하고 있는, 선방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으로 기초지자체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몇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대도시나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때문에 지방 정부는 그 존속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미래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거쳐서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모습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 전략, 지속 가능 전략 이루고 있는 충청남도 청양군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충청남도 청양군수 김돈곤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우리 지난 한 해 정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우리 차양 같은 경우는 지난해 또 금년 초에서 세 차례에 거친 집단 감염이 있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물론 저희들이 초기 대응을 다 했지만 그래도 군민들께서 마스크 쓰기 또 사회적 거리 운동 두기 등 여러 가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집단 감염이 더 이상의 지역 감염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 같이 협조하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고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금년도 3월입니다. 이 3월에 그 활기찬 기운이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1년 내내 잘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강교수님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충남대학교 이 코로나19 대책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남대학교 대협력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얼마나 이 학교 행정이나 그다음에 군 행정 이게 어려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수님 청양 시민들에게 좀 희망을 좀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될지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국 기초지자체 228개 중 약 85개 정도가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청양의 그 현황과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청양 같은 경우가 인구가
법령상 기초지자체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저 인구선에 거의 하나하나 죄송하지만 하나간다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들이 1965년도에 예. 청양군 인구가 한 10만 한 7천 명 정도 됐었어요. 예. 이게 이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인구가 계속 감소를 했죠. 근데 지금은 한 3만 한 1,500명 조금 넘습니다. 한 70% 정도가 이제 감소한 거고, 특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지금 35%가 넘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활기가 좀 떨어졌다 할까요? 좀 그런 상황인데, 또 지방 자립도도 볼 때는 우리가 10%가 채한데 한 9.5%. 여러 가지 인구 감소의 문제, 그다음에 지방 재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 우리가 위기를 잘 활용한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민선 7기 군수 첫 취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쭉 행정을 보니 이 분야별로 사실은 이 중장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수립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비 사업이 있고, 민재 유치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쭉 다 합해 보니까 한 1조 4천억 가까운 예산이 되더라고요. 공모 사업이 2,400억, 또 주요 국비 사업이 한 3,300억, 민간 유치를 했는데 이것이 8,2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1조 한 4천억인데 아마 이 예산이 저희 청양군 1년 예산이 5천억이 채 안 되거든요. 물론 전체 민자까지는 아니라도 이 공모 사업을 볼 때 우리가 2,400억 정도 되면은 1년 예산 한 절반 정도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별로 저는 행정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어떤 특정 분야만 성장해서는 결코 이 지자체가 성공한 지자체가 아니다. 또 저출화 고령화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행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다 수립했던 거죠. 특히 이제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농업은 투트랙을 합니다. 규모화된 영농은 7간마루, 그다음에 그 이외에 중소 영세농에서는 푸드플랜 우리가 선도지에서 선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먹거리 종합타운을 만들고 대전 학화동에 또 매장도 우리가 매장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는 저희들이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굉장히 좀 어렵게 유치를 했어요. 아마 이것이 내년도에 착공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허브 기능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산업단지 또 남양의 스마트타운 이것이 하면은 저 인구 증가 또 젊은 일자리 청취에 크게 기여할 거로 보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린 이 복지 분야도 저희들이 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고 있고, 이런 것을 지금에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 융복합한다면 저는 아마 대한민국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아마 롤모델을 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치중을 하고 있고, 관광도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칠갑선을 중심으로 해서 천장호, 칠갑호, 장곡조 3개 지구를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개발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고 아마 착공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또 정주 집이 있어야잖아요. 사실은 청양이 이 시골 지역이지만 이 집질 땅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집값이 굉장히 좀 비싼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임대주택 400세대를 유치를 해서 교월리에 300세대, 또 정산에 100세대, 그다음에 고령자 주택 120세대, 또 민간 아파트를 한 200세대 정도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각 분야별로 하나하나
좀 챙겨서 새로운 어떤 미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강 교수님은 뭐 지역개발 전문가이시고 많은 성공 사례도 아시고 실패 사례도 아실 텐데 예. 그런 그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자치단체장,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역량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수차례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청양 같은 경우 적절한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각 분야별로 지금 청양이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보면은 현재 인구가 보면은 옛날에 가장 아까 뭐 청양이 10만 7천까지 올랐다 그랬죠. 인구 정점 시기가 비교해서 50% 수준 이하가 70% 이하. 예, 비수도권 시군 중에 73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한 43%, 즉 97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2031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는데 지금 출산율로 봐서는 아마 2028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소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위험한 지구가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순입니다. 그래서 아마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분야별로 군수님이 쭉 정책을 제시하셨는데 일자리, 교육, 그다음 주택, 자연환경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역의 매력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환경이 그 주위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럴 경우에 변화를 원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과연 단체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 리더는 단체장 하면은 청양군의 가장 리더는 우리 군수님이잖아. 그죠? 이 군수님은 아까 말씀했듯이 조직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 단체장의 일반적인 어떤 지위에 대한 역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건 높은 가치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람이라든지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쭉 합쳐지면서 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하고 이 감정적 애착이 섰다야 돼요. 그래서 신뢰가 되면서 우리 같이 다 함께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동기화가 되면서 이 청양군 전체 조직의 어떤 목표를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비전을 이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같이 수용해야 그렇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다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이 신념들이 국민들과 함께 이 군수님이 그 국민들을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동기화해 주는 게 이 전체 이 지방 소멸 시대에 이 소멸해가는 지방자치단체 물론 이 지방 소멸은 지방자치단체만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되고 이 국가균형발전이 종합예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될 때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좋은 사업을 이쪽에 줌으로써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잘 감안하셔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냥 어떤 지위에 대한 그 역할보다는 진짜 내가 이 보람으로서 그다음에 열정으로서 위기는 항상 이 위장된 기회라 그러잖아요. 이 위기를 한번 해결해보는 기회로 바꿔보는 그런 쪽에서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군수님 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쪽으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예. 김동건 군수께서는 과거에 공직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오랜 공직 예. 경험을 갖고 계시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전략 전술을 세워서 실천해서 성과까지 거두는 이게 이제 기획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획 전문가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 됐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청양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민선 7기 비전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제가 여기 분야별, 예. 산업 분야별, 핵심 주체별은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나뉘어서 혹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해서 가느냐. 중장기 시간대별은 이제 시간대별로 뭐 단기도 있고 중기, 장기도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점을 분류해서 또 혹은 이걸 하나로 모아서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 얘기를 좀 지루할 것 같아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많은 분야에서 특정 분야보다는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할 때 그 지체장의 자치단체가 변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저는 의료원 얘기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7기 취임했을 때 우리 의료원이 이 외부에 전문의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파서 갔는데 가면 뭐 소아과 가라, 산부인과 가라 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이 청양이 농촌 지역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페이를 좀 더 높여줘도. 근데 저희가 정말 여러 차례 공모 이런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외부 전문의가 5분입니다. 내과의가 2분, 정형외과 1분, 또 산부인과, 또 정신과 이렇게 해서 5분인데요. 그 5분 모두가 아주 뭐 의술도 뛰어나지만 굉장히 인성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군민들이 진료를 받고 진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의사 진료에 대한 불만은 지금 거의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의사들을 제대로 확보했고, 그리고 지금 한 작년에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그중에 이제 5억 정도는 외부에서 우리 출향 인사가 5억 상당의 의료 기기를 사서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지만 그 외에 한 15억 정도 군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모든 의료 장비를 최신형으로 다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삼성의료원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의료 기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 양반이 소개를 해서 삼성의료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똑같은 기계를 지금 청양의료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암이라든가 건강검진을 못했어요. 전국에 228개 자치단체에서 못하는데 암 검진을 못하는 데가 건강검진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3곳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경남 산청, 충청남도 청양군.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암 검진 기관에 등록이 됐습니다.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 검진은 물론이고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이렇게 5대암이거든요. 5대암에 대한 검진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다만 못 오는 것이 지금 폐암입니다. 이 폐암은 저희들이 CT기가 없어서 못 오거든요. 근데 CT기도 저희들이 한 4월쯤에 들어올 거예요. 4월에 들어오면 이제 폐암까지는 다 6대암 검진을 다 한다. 모든 암 검진은 우리가 다 의료원에서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청양이 이제 고령화되고 또 생산 그 소득순이 좀 낮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무료로 혈액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19종에 대해서 미리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한 번은 다 못 오고 금년도에 홀수년, 내년도에 짝수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5,500명 대상으로 무료로 혈액 검사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CT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CT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홀수 짝수 나서 금년에 홀수년에 5,500명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폐암 검진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짝수년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무료로 폐암 검진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참, 뭐 군수님이 군정에 해박하시니까 뭐 자랑도 하시고 싶고 또 설명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되트렸는데 아까 1조 4천억 정도 예산 확보가 됐다. 네. 그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대분류를 해서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이제 의료원 관계를 먼저 예. 말씀드린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린 의료원이 변했듯이 행정의 각 분야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예.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정말 청양이 행복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이제 의료원 제가 예를 들었던 거고 이제 우리가 1조 4천억 관계 이게 분야별로는 제가 쪼개 보진 안 해봤어요. 예, 예. 지금도 그 기억을 다 큰 못하겠고. 틀에서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모 사업, 예. 네, 국비 확보 사업, 민자 유치 사업 이렇게 되는데 이 공모 사업만 2,400억 정도 씁니다. 예. 공모 사업이 2,400억. 그다음에 이제 이 국비 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강에 물을 활용해서 그 하우스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 한 190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 이게 이런 도비 확보 사업이 그게 183건에 3,350억 됩니다. 단위 사업들이 183개나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183개고. 그다음에 이제 민자는 기업 유치, 예. 그다음에 골프장, 또 민간 아파트 이렇게 해서 이거 21건에 한 8,180억 정도. 민자 유치를 많이 하셨나요? 예, 민자 유치가 많은 거죠.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산업단지, 아까 스마트타운, 예. 그다음에 골프장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에 이 농공단지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비어 있던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한 것이 한 8개 기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농공단지가 다 채워졌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 예.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군정 방향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걸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예. 시군 단위에서 창업 보육센터를 만드는 걸 봤어요. 만들면서 그 안에 빵 공장도 있고 하면서 야, 이게 시골 단위에서 저는 창업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창업이나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 광역적으로 잘 해결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잖아요. 이게 군수님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이 밸류 가치를 공무원들이나 이 시군민들이 가치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국민들한테 줘서 그 밸류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새마을 운동도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시멘트를 어떤 마을에는 주니까 막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이게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을길도 넓히고 하면서 잘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군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내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 국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청양군의 행정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건 아닐 테고 이제 과거하고 연결되는 부문에 공직자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담겨져 있다면 새로운 민선 7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군수로 취임하면서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이 얘기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지에는 사실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강병석 교수님께서 이 가치의 공유 문제를 굉장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사실은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참 사실은 이제 서로가 적응이 안 된 거죠. 저도 우리 청양군이라는 공직사회가 적응이 안 됐고 우리 공무원도 저한테 이제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초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을 또 인사라든지 이제 적재적소 인사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일을 배분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다 보니 공무원들도 좀 많이 변했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만 열정이 지금 넘쳐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 군수가 행정이 아무리 잘해도 군민들의 행정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군민들의 행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군민들의 행정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어떨 것이냐. 저는 우리 공직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행정을 좀 바르게 하자 이제. 그냥 뭐 시키는 거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또 행정을 공개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군민들의 행정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뭐냐. 저는 군민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시집 장가 가서 처음에 사글세방을 살지만 우리가 몇 년 고생하면 이거 전세를 옮기고 또 고생해서 집을 산다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군민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청양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자면 각 분야별로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걸 믿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신뢰 행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 행정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함께 할 때 청양이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비전과 가치의 공유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을 제시하고 공유할 때 군정이 성공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뭐 그걸 이제 순간순간 확인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또 예. 이제 그런 확신이 이제 전파돼서 공유될 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새로운 미래가 그려질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청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또 자연적 특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잘 버무려서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제 청양에 대한 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노력 이런 것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정체성 문제는 청양하면 아마 청정 뭐 이런 걸 거예요. 예, 맑고 깨끗하고 뭐 이런 걸 텐데 그거는 좀 굉장히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도 개발 사업을 하지만 그런 가치를 훼손할 정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청정 자연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는 지킨다. 그렇죠. 예. 지켜가면서 지역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계속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청양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경북 어느 지역을 뭐 대한민국 정신 문화의 수도라고 합니다만은 청양을 또 대한민국 정신 문화의 또 다른 수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익현 그렇죠. 지사라든지 이런 애국지사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 청양으로 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빼어난 관광지 그거 뭡니까 그게 칠갑산 같은 경우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청양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물론 이제 잘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예, 이제 저희들이 아까 지금 이제 최익현 우리 선생님을 예.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정신적인 지주죠, 예. 지역에. 그래서 지금 모덕사에 이제 일단 영정만 모신 상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요 모덕사는 우리가 선비 역사 충의관, 아니 선비 충의 역사관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익현 선생의 정신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또 숙박도 하고 쓰는 그런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좀 이 관광도 일단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관광, 또 지금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런 관광 자원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 관광 말씀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으시는데 거기 칠갑산 밑에 보면 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또 잘 활용하셔서 예. 지역 주민 특히 대전 시민들 같은 경우 주말 같은 때는 천정호 뭐 출렁다리를 뭐 구경하자라든지 예. 또 거기서 이렇게 우마차를 타고 관광하는 그런 코스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천장호, 그다음에 칠갑포, 그 우리 장곡사 이 3개 지구를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천장호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 이제 그 우리 알프스 마을 있잖아요. 얼음 예, 축제. 예. 아, 거기가 알프스 마을이구나. 그 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는 또 도로도 정비하고 그 위에 거기다 때로운 관광 또 시설, 애기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그쪽에 이 케이블카 같은 것도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또 칠갑포가 있어요. 칠갑포가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거기는 장점이 가물어도 그렇게 물이 빠지질 않아요. 늘 호수에 물이 차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전망대를 저희들이 다시 질 겁니다. 크게 져서 거기 이제 스카이워크도 놓고 저 앞에는 야경 조경도 하고, 그래서 아마 청양의 관광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칠갑포가. 그리고 장곡지구도 또 저희들이 새로운 생태공원도 좀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역사문화박물관 있잖아요. 거기를 좀 보완을 해서 거기에 그 기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 교수님은 해외 사례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좋은 선례를 찾는다면 가까운 일본에서 많이 찾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좋은 장소로 만들어 주느냐, 장소성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물리적으로 경관적으로 뛰어난 장소를 특화시키는 그런 또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그 특산품을 활용해서 이제 인접 도시하고의 교류나 그 뭐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청양 같은 경우 보면 얼마 전에 대전에 그 학화동인가요? 예. 청양 그 먹거리 직판장을 만드셨어요. 거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시설도 만들어 놓으시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커뮤니티 공간까지도.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매출액이나 뭐 이런 걸 좀 여쭤보기 전에 이런 노력이 상당히 전문가들은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칭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먹거리를 직매장을 만든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 뭐 3일장, 4일장 이래서 이 수요가 쌓이면은 이 상인들이 가지고 가서 그 수요를 다 대체해 줬단 말이죠. 근데 청양에서 농산품을 거기에서 앉아서 팔게 되면은 이 수요가 그리 없어요. 없지만은 이게 만약에 대전이라는 이 큰 대도시의 그 수요, 엄청난 수요잖아요. 그 청양에 비해서는 그 농산물을 갖고 오면 판매 걱정 없이 이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전시의 경우도 이 싱싱한 먹거리, 그다음에 싼 가격 구입, 이래서 대전시에서도 별로 시민들이 좋아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직매장 설립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중심지 이론을 극복해버리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고 앞으로 이런 방법들이 대전뿐만 아니라 청량이 가능하면 서울 수도권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청량이란 군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그래도 자연환경이 좋고 깨끗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양에서 생산된 이 농산품들은 참 싱싱하고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서울에 있으면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수요에 대비해서 그 농민들이 걱정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준다는 건 아마 군수님이 잘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한 질문인데 여기에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양 같은 경우 뭐 이번에는 1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다. 뭐 이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재정 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기초 지자체에서 이제 비교적 많은 돈을 투입해서 대도시권에다가 이런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 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을까? 그때 뭐 특별히 반대하는 분위기는 왜냐면요, 우리 청양 인구의 60%가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어요. 전체. 그러면 이 로컬푸드가 지역에 생산된 농물을 지역에서 팔려는 건데 60~70%가 농민하고 또 관련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지역에서 소비가 되게 자가 소비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청양 우리 농업이 변화하려면 대도시를 소비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건 뭐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됐었고요. 지금 이제 대전 학화동에 우리 먹거리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9월 18일 날 오픈을 했는데 한 3개월만 한 10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뭐 많은 그런 매출은 아니라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았는데 아까 우리 먹거리 종합 타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가공센터, 반가공센터, 물류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물류 기능과 이제 반가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6월 말까지 안전성 센터를 만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다 할 겁니다. 먹거리 안전성. 안전성 센터를 저희들이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구기자, 그다음에 그 산채, 그다음에 친환경, 여기 각각 30억 원씩 90억 원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에피센터는 예를 들어서 그 구기자가 됐건 산채가 됐건 뭐 친환경 농산물이 됐건 일단 수집을 해서 거기서 전처리합니다. 세척하고 건조하고 가공하고 이런 시설이 좀 갖춰지거든요. 아마 이거는 금년 연말까지는 다 갖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면 청양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안전성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품질을 좀 가려서 질 좋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품질을 인정할 겁니다. 그게 안정성 검사를 하고 군수가 품질 인정을 하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같은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다. 최고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도시의 소비자한테 충분히 청양 먹거리 안전성 그리고 질을 홍보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양 농산물 하면 이제 우선 그 안전하다 또 질이 좋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많은 도시 분야의 또 농촌 지자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대로 보면 이제 장소를 특화시켜서 장소성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정 환경 이미지라든지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브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으로 들어간다 이런 3단계 과정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걸 예. 뭐 지금 뭐 예, 알고 하셨겠지만 예, 시스템으로 구축을 예, 하겠다는 자연스럽게 거고. 이렇게 예. 돼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대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 청양 농업의 그 특산품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저는 이제 청양 특산품 중에 고추 얘기는 또 빼놓으셔서 예. 고추나 구기자 그 저희가 얘기하면 청양 고추는 이제 뭐 일반 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 이제 아까 그 전처리 시설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그 전처리 시설에서 고추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까지 다 예. 하고 또 가공하고 뭐 이런 시스템. 고추 우리 청에서 농산물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그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우리가 이제 학하동에 우리가 먹거리 직매장을 개장을 했습니다만 전 단순히 청양의 농산물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예. 정말 이거는 물론 팔기도 하지만 우리 대전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신뢰의 장으로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지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대전에 연구단지 있잖아요. 연구단지에 들어간 식재료, 식자재를 청양군에서 납품하는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 내년쯤에서 대전에 한두 개 정도의 매장을 더 저희들이 오픈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좀 지나서 또 세종 아니면 수도권까지 저희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꾸 그 길을 좀 닦아나가고 있고 저는 이제 늘 농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농민들이 유통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농정 시스템. 이제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3년 좀 고생을 한다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농정 시스템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농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지방 소멸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뭐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아마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려면 지금 청양군이 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구상과 실현 이것이 잘 가고 있는 건지 또 한번 중간 점검 겸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충분히 우리 군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양의 어떤 청정 이미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아이디어를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마 청양의 청정 이미지와 어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베이비 부모입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이 한국 전쟁 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이 한 1,6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인구의 약 30% 정도인데 이게 70%가 농산 어촌 출신이에요. 그래서 최근 조사에 해보면은 그 중에 한 50% 정도가 이 광역시도 군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다 하고 이제 저도 55년생이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에 속합니다. 광역시도의 군 지역으로 지금 대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그래서 20, 30대 연령층은 보면은 여전히 이 학교나 일자리에서 상향 스텝와이즈 그 계단식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농산 어촌에서 중도시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지만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거 지금 광역시도 군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게 지금 핫 이슈가 지금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이 인구 이동 특성과 연계해서 아까 조금 군수님도 이야기는 하셨지만은 연령별 차별 정책이 필요한데 1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지방에 우수한 이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청양 같은 경우는 정산중학교라고 예. 이 두 개의 면하고 합쳐가지고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저희들이 쭉 평가를 한 자료를 보면은 서울의 희문중학교, 도곡중학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대도시에 있는 중학교보다 오히려 이 성적이 좋아요. 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합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인구를 우리 국민 할 때 그 유동 인구로 봐야지 이 정착이 밤 12시 인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로 보면은 결국은 청년 국민이 될 텐데 그래서 이 30대 보면은 주로 우수한 대학,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로 저거 움직인단 말이죠. 그리고 40, 50대는 정주 여건인데 이 베이비 부모들을 쭉 조사해 보면은 한 50%가 이 최종적으로 귀향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할 의사가 없는 사람 중에도 한 60%가 현직에 있던 어떤 노하우나 이런 이 경험 이런 것으로 살릴 일자리가 있다면은 이주할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인구의 30%인 1,600만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청량군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이 이 환경이 좋은 그런 시군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도시에 거주는 하지만 농산 어촌에 그냥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산림휴양단지나 청양에 그다음에 이런 산림휴양단지를 분양하거나 또는 임대형 기촌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은 그 유동인구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은 이 국민소득 한 4만 불 이상 되면은 거의 중산층 가정은 거의 다 주말 농장이나 혹은 캐빈, 주말 캐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주말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자연 환경을 즐기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의 치유, 삶의 활력들을 주말에 얻어서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농산어촌으로 이주는 하고 싶지만은 실행하지 못하는 베이비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은퇴자 공동마을이나 혹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와 농산어촌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에서 이틀, 그다음에 청양에서 5일, 2도 5촌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지방자치단체는 에서는 주말 농장 이런 것도 조성하고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방안 이걸 면제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청량에 이 한 주택을 소유하는 게 주말 이틀 동안 청량에 가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좀 조금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그 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청양에도 이런 이 베이비붐을 활용한 청양의 그 좋은 환경 이미지를 한번 팔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흔히 인구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지역의 미래는 청년과 여성 인구의 유지 내지는 유치라고 하거든요. 그쪽에도 특별한 어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능 기춘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그들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들은 뭐 균형 기춘 관련해서는 우리가 앉아서 오는 놈을 받지 말고 실제 대도 저희 마케팅 활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의 농협이라든지 또 행정기관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균형 기춘 센터를 또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맞춤형으로 그 각각의 다 수요가 다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을 우리가 그 양반들 컨설팅을 좀 해주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참 중요하죠. 청년 정책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을 청년회로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선포식을 가졌는데 가장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까 사회적 경제 센터를 유치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회적 경제 그런 조직을 협동조나 이런 조직을 좀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는 창업센터를 좀
오픈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전이 이전을 함에 따라 그 한전 그 청사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창업 공간을 좀 마련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각종 공모사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산업단지 문제, 스마트타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계를 시킬 거고요. 활동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등을 통해서 일단 청춘거리를 지금 조성을 했어요. 청양 읍사무소에서부터 그 내려오는 그 거리인데 거기에는 지금 그러면 일단 조성이 되는데 어떻게 청년들을 유입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쉬고 놀고 사색하고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거냐 이 문제거든요. 요거는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학술 용역 무관되게 맡기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좀 그 활동 공간이 넓혀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주거의 문제가 빠졌는데 아까 임대 아파트가 한 400세대 또 민간 아파트 200세대를 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LH 사장실에 제가 그 거리를 했어요. 그 예를 들어 입주 기준을 정할 때 자치단체 장하고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 저는 그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그 기준을 일정 부분 포션을 우리 청년들한테 좀 많이 좀 할당을 하자.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좀 넓혀주자. 이제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정책 간담회일 수도 있고 정책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앞으로 청양 군정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민선 7기 이제 남은 임기 각오와 다짐을 군수님이 한 30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지금 지방 소멸이 청양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나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할 일 뭔지, 그다음 지방에서 할 일이 뭔지, 그다음 지방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서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하고 이 계획안들을 제출하고 해서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 그리고 기본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이와 같은 건 전체적으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한 주체가 그다음에 한 분야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말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예, 이제 우리 청양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방에만 머물렀던 우리 청양이 푸드플랜, 노인복지, 또 주민대책 이런 분야에서는 각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우리 청양을 주시하고 있고 또 청양을 공부하러 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아까 우리 각 분야별로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획 하나하나가 우리 행복한 청양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군수 또 우리 행정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행정 참여입니다. 국민과 함께 정말 행복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청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멸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는 청양군의 노력에 관심과 그리고 지지를 보내면서 오늘 신현식의 20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